2023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점성학 연감 별의 지혜를 담은 날을 발행합니다. 점성학 연감은 대한민국 위도 경도에 맞추어 행성과 별의 경로를 분석하여 1년 동안 좋은 날과 피해야 하는 날을 기록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결혼, 이사, 여행, 가족 행사, 개업이나 이전, 계약 날짜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출생 별자리 가이드, 점성학과 세계사, 2025년 국제 정세, 토성의 시대 등 알찬 정보들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12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점성학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점성학을 통해 알아보고 큰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건국기를 비롯해서 병자호란, 한일병합, 대한제국 등 8개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 하반기 국가운을 예측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정치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현 정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고 이를 공론화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라는 초강수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치, 경제,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 몰락과 의료 대란 등 기본적인 민생 문제까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흐름을 예측하는 건국일 차트 9번 하우스가 문제입니다. 9번 하우스는 정치적 상황, 외교관계, 국제법 적용, 외교적 분쟁, 전쟁, 국가기관 이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9번 하우스가 황소자리 26도에서 29도 사이에 위치하는 알골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알골별은 부정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별로 폭력과 분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전쟁과 죽음 등 큰 고통을 대표하는 별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알골별을 시체가 쌓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건국 이후 6.25 전쟁을 비롯해서 부패 정치와 군부 독재, 친일 청산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듯 국가도 이전 시대의 행성과 별을 유산처럼 물려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조선 건국일입니다. 1392년 8월 5일은 조선 건국을 선포한 날이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때 명왕성은 황소자리 28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무서운 알골별과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일에서 명왕성과 알골별이 만나면 정치적인 불안정, 계속되는 권력 다툼, 국가 간 마찰,
영토 문제로 인해 조선이 위기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636년 12월 병자호란도 명왕성과 황소자리 27도 알골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명왕성은 파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은 존재할 수 없지만 만약 조선 역사에서 낡고 부패한 체제를 드러내어 정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조선은 더 강한 형태로 재탄생되었을 겁니다. 명왕성 공전 주기는 약 248년으로 명왕성이 2번 공전한 약 496년 동안 조선은 수많은 침략과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으며 유지되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으로 국호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건국일 역시 명왕성과 알골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과 6.25 전쟁에도 명왕성과 알골별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2022년 5월 10일은 역행하는 명왕성이 염소자리 28도에 위치했습니다. 명왕성이 역행하는 건 흔하지 않은 현상으로 과거 문제를 재검토하게 만들거나 국가 권력과 통제 방식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염소자리 28도는 알골별은 아니지만 알골별의 영향은 끌어옵니다. 즉, 폭력과 분노, 전쟁과 죽음 등 큰 고통을 뜻합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충격적인 사건과 고통을 통해 대한민국 권력과 통제 방식이 재검토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1등성 별이나 그에 준하는 강력한 별은 별자리가 달라져도 도수가 동일하면 영향을 준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왕성은 염소자리 28도지만 마치 황소자리 28도인 것처럼 알골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명왕성과 알골별은 조선 건국에 영향을 주었고 그 흐름은 대한제국과 한일병합, 6.25 전쟁까지 이어졌으며 대한민국 건국일과 20대 대통령 취임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조선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조선은 건국 2년 후 고려의 그림자를 채우기 위해 개경을 벗어나 한양으로 천도했듯 조선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필요합니다. 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은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교부 청사 건물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화성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했고 이때도 외교부 청사 건물을 추천했습니다. 외교부 청사는 최종 후보에는 올랐지만 결국 국방부 청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과 대통령 상황을 보면 국방부 청사는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한다면 현재 위치와 경도 차이가 나는 곳이 좋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위치와 경도 차이가 있는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개헌하고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는 대한민국의 핵심 위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나 국가산업지구가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기술연구단지나 국제금융단지, 한류관광단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수도 이전 시기는 일반적인 명왕성이 아니라 역행하는 명왕성이 물병자리나 염소자리 영도에 진입하는 시기가 좋습니다. 이 구조는 국가나 사회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기술 중심의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설명했던 명왕성과 염소자리 29도가 다시 영향을 미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낡고 부패한 체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어 재검토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선은 이 과정을 겪지 않아 대한제국과 한일 병합으로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조선의 고리를 끊어내고 강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재탄생이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위치한 금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성은 극적인 역전,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 모든 것을 흡수한다는 의미를 가진 블랙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일에 위치한 모든 금성이 이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일에 위치한 금성은 블랙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국가 중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 한류 컨텐츠가 세계로 전파된 것도 블랙홀 성질을 가진 금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모방하고 싶은 대한민국형 정치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명왕성과 알골별은 전쟁이나 강제병합, 국호 변경, 정치적 사건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기를 미리 확인하면 피해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결국 행성이나 별의 영향이 반복된다는 것이고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와 점성학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인 이유와 점성학적 해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